원피스의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오로성은 800년간 이어져온 불변의 권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개는 이 초롱성 같던 믿음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는 농무문신 셰퍼드 주피터 성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오로성의 일원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핵심 인물일 수 있다는 가설은 그는 어떻게 오로성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그는 무엇을 위해 오로성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을 잇는 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한편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됩니다. 모든 가설은 주피터 성은 오리지널 멤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전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하나의 확고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의 불씨를 지핀 것은 이번 1157화에 나온 과거의 성 장면입니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린 이 장면에서 현재 주피터 성과는 명백히 다른 인물의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화 오류로 치부할 수 없는 저자가 독자에게 던지는 명백한 단서입니다. 이 실루엣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이 자리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로써 오로성은 과거에도 세턴처럼 교체된 적이 이미 있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대전제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오로성의 한자리가 비었을 때 세계정부는 그 공백을 용납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의 통치 철학의 핵심은 바로 세력 균형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입니다. 칠무의 해군대장 사황, 이 세 축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세계정부는 세상의 멸망처럼 두려워합니다. 크로코다일이 쓰러지자마자 서둘러 채우라고 명령하고 아오키지가 떠나자 세계증병이라는 전례 없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힘의 공백이 곧 통제불능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칠무회나 대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정점인 오로성의 한자리가 비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석이 발생했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시 가장 확실한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최근 세턴이 죽고 갈링이 바로 오로성이 된 것처럼 말이죠. 주피터 성이 바로 그 채워진 인물이라는 추측은 그가 다른 오로성들과 보이는 명백한 차이점에서도 비롯됩니다. 다른 넷이 수백 년의 세월이 새겨진 듯한 고대의 노인이라면 주피터 성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가 다른 이들과 함께 800년의 세월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시각적 증거겠죠. 이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단서 중 하나는 태양신 니카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다른 오로성들이 또 나타났군이라는 듯 800년간 이어진 숙적을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주피터 성은 어째서 세계는 그 열매에 또 다른 이름을 주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역사조적의 공모제가 아니라 결과만을 전해들은 후임자의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는 세계정부가 세운 가장 거대한 거짓말의 설계자가 아닌 그저 유능하여 시스템에 편입된 기술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어떤 거대한 사건을 통해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운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 주피터 성은 주피터 성의 실루엣이 없던 42년 전부터 22년 전 주피터 성의 실루엣이 나온 오하라 사건 사이에 교체된 자일 겁니다. 그런데 42년 전에서 22년 전 사이에 오로성이 교체될 정도의 사건은 갓벨리 사건밖에 없습니다. 즉 갓벨리 사건은 오로성 중 한 명이 실각하거나 교체될 만큼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턴성의 대체자로 신의 기사단 단장이었던 피가랜드 갈링성이 임명되면서 오로성 공석 발생 시 오로성 다음 이무의 최측근 부대인 신의 기사단에서 적임자를 찾는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전 신의 기사단 단장은 갈링이 아니었습니다. 즉 주피터 성은 과거 신의 기사단 단장이었고 갓벨리 사건 이후 오로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피터 성의 전임자는 갓벨리에서 어떤 실책을 하며 퇴출된 걸까요?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에서 공식 기록은 종종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정부는 갓벨리 사건의 공적을 해군 영웅 가프와 해적왕 로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공식 발표 뒤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로즈와 가프는 록스를 죽여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의와 신념에 따라 쓰러뜨리는 전투를 했을 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록스를 제거할 만한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물이 바로 주피터 성이었다면 그의 오로성 등극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모와 오로성의 목표는 800년간 이어온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록스디 지배군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악성 잡초였습니다. 이들은 이 잡초가 더 퍼져나가기 전에 뿌리채 뽑아내야만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농무무신 주피터 성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즉, 전 오로성이자 전 농무무신은 록스라는 잡초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해 자신의 직책을 박탈당해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주피터 성이 오로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임자의 실패와 자신의 성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갓벨리에서 신의 기사단 단장 주피터 성은 전 농무무신이 실패했던 임무, 록스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질서라는 씨앗을 다시 심어 세계라는 밭을 재정비하는 농부의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앞선 가설들을 종합해본다면 원피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평행이론이 그를 지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천상의 왕 이무와 그 발치에 무릎 꿇은 오로성 5명. 이 장면은 드레스로자의 왕 도플라밍고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최고 간부 4명의 구도와 소품 위치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오다스는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두 집단이 같은 운명을 공유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도플라밍고의 충신은 4명이었습니다. 다만 그 4명의 간부 체제에 마지막으로 합류하여 오로성처럼 5인의 구도를 완성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도플라밍고의 동생이자 해군에 숨겨진 스파이였던 배신자 코라손이었습니다. 이 평행이론에 따르면 이물을 보좌하는 오로성 5명 중 1명 역시 코라손과 같은 운명을 짊어진 내부의 배신자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코라손처럼 당시 오로성 중 가장 늦게 합류한 주피터 성입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코라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셰퍼드 주피터 성이 단순한 배신자를 넘어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깊은 비극을 재현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가설은 그의 가문명 셰퍼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특히 같은 가문 출신인 신의 기사단 셰퍼드 소모즈 성의 존재는 이 가설을 단순한 추측에서 돈키호테 형제의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격상시킵니다. 먼저 이 비극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룡인이었던 두 형제 도플라밍고와 로신한테는 같은 피를 나눴지만 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신의 자리에서 추락한 뒤 세상을 증오하고 파괴하는 악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공포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하들을 통제하는 거짓된 양측의 셰퍼드, 즉 지배자였습니다. 로신한테는 형과 같은 비극을 겪었지만 선의를 잃지 않고 해군에 들어가 형의 폭주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형이라는 늑대로부터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진정한 양측의 셰퍼드, 즉 수호자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같은 혈통 안에서 벌어지는 성과 악의 극단적인 대립이라는 원피스의 핵심적인 주제를 관통하는 비극의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셰퍼드 가문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셰퍼드 가문 역시 돈키호테 가문처럼 2명이 나타났습니다. 신의 기사단 소속의 소모즈성, 그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전령인의 절대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것. 그는 이무와 천룡인이라는 늑대를 위해 양떼를 감시하고 도축하는 가장 충실한 지배자형 양치기입니다. 즉 소머즈는 도플라밍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가설들을 종합해본다면 주피터 성은 로시난테를 상징하겠죠. 즉 드레스로자가 예언한 운명처럼 그는 코러손의 자리에 서서 세계의 진정한 적인 이물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운명적 배신자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의 성 셰퍼드는 그가 걸어갈 길이 지배가 아닌 수호의 기름을 암시하는 마지막 이정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